실험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게 북한에 봐야 될 건가 하는 문제거든요. 북한의 현상, 북한의 현재 경제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북한 주민들의 경제 활동의 80% 이상이 시장과 관련된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통해 가지고 먹고 살고 있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미 비공식적이지만 북한 경제는 시장화가 돼버렸어요. 개방은 어느 정도냐? 북한은 무역이 안 되면은 나라가 유지가 안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무역을 통해 가지고 이 벌어지는 그 수익의 상당 부분이 정부 재정으로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무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국가 재정이 무너지는 상황. 그 얘기는 뭐냐면은 북한의 경제가 지금 흔히 종편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아주 폐쇄적이고 고립적이고 그다음에 변화가 없는 그런 사회처럼 그려지고 있어요. 특히 보수 쪽에서 어떤 시각은 그런 고정관념을 바라보는데 그러면서 이제 안보적인 측면에 집중적으로 그 초점을 모으죠. 핵을 개발하고 있는 근데 북한 내부의 사회 경제 상황은 엄청나게 했어요. 다만 서방의 언론들은 특히 미국의 언론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기울이지 않고 오로지 핵에만 집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 경제가 그렇게 체제가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어떻게 북한에 행사할 수 있는 경제적인 레버리지를 강화시키고 이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비핵화로까지 갈 것이냐 하는 생각을 안 해요.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북한 경제는 그렇게 지금 대대 의존적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고 지금 한국 국내적으로 북한 국내적으로 한 19개인가요? 경제 특구를 선포를 했어요. 외국 자본들이 들어오는 걸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들어가지를 않고 있죠. 여러 가지 어떤 미비. 그리고 이 김정은의 그 안보와 경제 노선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안보는 핵 개발로 이제 끝났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경제다, 경제 쪽에 초점을 두겠다 하는 그런 징후가 거쳐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조금만 더 시장 원리를 존중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협조를 한다면은 북한 개성공단에 일하는 그 노동자들 기숙사 그거 현안으로 몇 년 동안 해결해야 되는데 그거 줘주고 지금 5만 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거 왜 10만 명으로 못 내느냐. 개성공단 그런 식으로 확대해가지고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10만 되는 북한 주민들이 이게 공장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돌아가고 이 시장 경제가 이렇게 돌아가고 하는 거 그걸 보고서 얼마나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세상이 바깥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건가에 대해서 빠른 속도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잘 알게 되었어요. 이게 엄청난 교육의 기회거든요. 또 사고를 변화시키는 그런 기회. 10만 명이 예를 들어서 근무한다고 하면 가족까지 해가지고 한 4, 50만 될 거예요. 북한 인구 중에서 4, 50만 명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런 프로젝트, 주로 중소기업들이 좀 많이 진출을 해가지고 북한 내부의 주민들로 하여금 외부와의 접촉의 기회를 늘리고 바깥 세상 돌아가는 것을 일으키고 그러면서 사고와 의식이 바뀌게끔 만들어나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터닝포인트죠. 그리고 굉장히 전략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북한 경제가 이 남쪽에 이건 뭐 비공개 왜냐면 북한 사람들이 들으면 이제 아니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 북한 경제가 남쪽 경제에 의존이 이런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남쪽이 북한의 이 핵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작년에 야단을 쳤는데 북한이
개성공단 그만두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남쪽에서 어떻게 돼요? 강하게 대응을 좋다고 우리도 빼겠다 했죠. 그러고 나니까 북한이 어떻게 나왔죠? 슬그머니 우리 그게 아니고 합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해서 다시 시작한 거예요. 그건 뭐냐? 북한 문제를 경제적으로 접근하는 게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이 경제에 약하구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북한 문제를 그렇게 자꾸 그냥 우선의 안보, 핵 문제의 모든 걸 몰두해가지고 연결을 시켜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러지 말고 좀 더 개방적으로 이렇게 합리적인 방향으로 북한이 협조를 하는 그런 전제하에서 남북한 간의 경제 협력도 심화시키고 그 다음에 환경 협력 이거 굉장히 필요하고 비정치적인 면에서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의료 보건 협력 이거 좀 우리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는 그 환경 협력 의료 보건 협력은 지난 정부에서도 내가 계속 컬럼도 쓰고 얘기 많이 했거든요. 전혀 뭐 효과가 없어. 그러니까 이건 비정치적이니까 조금만 의지를 기울이면은 정부에서 좀 관심을 갖고 하면은 협력이 가능할 텐데. 어저께도 그 영영학교 거기 학생들은 키가 작아요 이렇게. 그거 보면 가슴이 아파요. 그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키가 이렇게 작아. 그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그런 거를 좀 아파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북한에 대한 점진적인 통일 방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까 말한 그런 경협을 통해서 연결 고리를 강화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통일 이후 통합에 대비해서 북한 주민들의 그 사고 방식과 의식 이런 거에 대해서 깊이 철저하게 연구하고 어떻게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고 교육을 시키고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건 가는 그 방안을 강구합니다. 이거 전부 다 준비해놔야 통일된 후에 그거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저렇게 2만 명씩이나 내려와가지고 고생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하나 제대로 지원책도 마련하지 않고 그리고 방비해뒀다가 그렇게 전혀 방치해뒀다가 통일돼가지고 2,500만 명 이제 탈북 주민이 생기는 셈인데 그때 어떻게 하려고? 제대로 연구도 안 해놓고. 그런 시간을 지금 낭비를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나는 지금 걱정인데 지금 당장 통일이 되면 얼마나 혼란이 올 건가 하는 것이 걱정이 돼가지고 지금은 준비가 안 됐다고 봐요.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예,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